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석대영 45세입니다. 반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왔죠. 그날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대영아, 미안해. 나 이제 혼자서는 못 살겠구나. 장모님 장정숙 씨는 68세로 아내의 어머니세요. 최근 허리를 다쳐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곤 했지만 장모님이 혼자 살기 힘들어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둘 다 혼자고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 김유정이 살아있었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장모님과 저 단둘이 사는 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죠. 하지만 유정이가 살아있었다면 엄마를 혼자 두지 말아줘라고 말했을 거라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대영이가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정숙 씨는 밝고 건강한 68세예요. 짧은 머리는 단정하고 자세도 고다. 딸인 유정이를 조금 닮으셨죠.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하고 돌아오니 저녁 식사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어서 와, 대영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야. 언제나 맛있는 음식.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집 구조상 화장실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거실을 지나야만 했죠. 정숙 씨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제가 일찍 귀가한 날이었고요.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욕실에서는 샤워기 소리가 들려왔죠. 정숙 씨는 아직 씻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일 관련 자료를 훑어보고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대영아. 일찍 왔구나. 고개를 돌리자 잠옷 차림의 정숙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약간 젖어 있었고 어깨는 따뜻한 기운에 붉어져 있었죠. 무심코 바라보니 잠옷깃이 살짝 흐트러져 있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목선부터 쇄골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눈을 돌렸지만 한순간 본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쑥스러운 듯 잠옷을 여미고 자기 방으로 향했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게 말하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족. 그래요, 우린 가족인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을 여성으로 의식했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놀랐고 죄책감까지 느껴졌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잠옷 차림의 정숙 씨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날부터 저와 정숙 씨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숙 씨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대영아, 오늘은 어땠어? 피곤하진 않고?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죠. 유정이가 있었을 때처럼 집안이 밝아지고 생활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타주셨어요. 6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과 완벽한 살림 솜씨를 갖추셨죠. 유정이를 닮은 다정함이 있었고 때때로 유정이의 그림자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일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게 됐어요. 대영아, 열이 나는구나. 오늘은 푹 쉬렴. 아침에 두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회사에? 안 돼, 무리하지 마. 정숙 씨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셨어요. 그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아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은 온종일 정숙 씨가 간호해 주셨어요. 열이 오를 때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셨죠. 유정이가 어릴 때도 이렇게 간호해줬었지. 문득 정숙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인 듯 보였죠. 유정이 생각 자주 하세요? 매일 하지. 하지만 내가 있어줘서 외롭지 않아.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열이 내려 몸이 회복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죠. 대영아,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고개를 돌리자 정숙 씨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단정하게 입는 잠옷이 오늘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단추 하나가 풀려 있어. 목선이 보였죠. 네, 조금 있으면 자려고요. 정숙 씨는 제 옆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긴장해서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대영이는 외롭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이 막혔어요. 네, 정숙 씨 덕분에. 그런 거 말고 여자로서는 외롭지 않냐고. 정숙 씨의 눈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도 외로워.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년, 유정이마저 떠나보내고 나니 여자로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잊어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님이 한 사람의 여자로서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묘한 감정이 들었죠. 미안해, 이상한 소리 해서. 정숙 씨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침실로 돌아와서도 정숙 씨의 말이 맴돌았어요. 잠옷 사이로 보였던 목선, 진지한 눈빛, 그리고 여자로서는 이라는 말까지 장모님에게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았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혼란스러운 마음과 싸웠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에 무언가 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정숙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안녕, 대영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늘 갔던 아침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이내 서로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밤에 들었던 여자로서는 이라는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숙 씨는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죠. 서로 너무 의식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워졌어요. 주말,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정숙 씨, 내일 같이 쇼핑하러 가실래요? 어머, 괜찮겠니? 정숙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최근 외출도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바람도 쐴 겸. 다음 날, 둘이서 가까운 쇼핑몰에 갔어요. 많은 사람에 조금 압도되긴 했지만 정숙 씨는 즐거워하며 가게를 구경했어요. 대영아,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정숙 씨가 제게 파란색 셔츠를 대보았어요. 잘 어울릴까요? 정말 멋지다.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웃는 정숙 씨의 얼굴이 정말 젊어 보였어요. 쇼핑 후에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정숙 씨가 약간 불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까? 엄마와 아들처럼 보이지는 않을 텐데.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즐거우면 된 거죠. 제 말에 정숙 씨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려 두 사람이 우산 하나를 함께 썼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괜찮아. 젖으면 안 되니까. 우산 아래서 정숙 씨의 몸이 제게 바싹 다가왔어요.
그 따스함과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비누 향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정숙 씨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대영아, 오늘 즐거웠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외출한 기분이었어. 정숙 씨, 항상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유정이가 떠난 후 정숙 씨가 절 지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고맙지.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 죄책감을 느껴. 딸의 남편인데 너를 한 명의 남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숙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나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져. 저는 용기를 내서 정숙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정숙 씨를 장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네. 하지만 유정이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제 늦었네. 잘 자라, 대영아. 정숙 씨는 조용히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뤘어요. 금지된 감정에 괴로워하면서도 정숙 씨를 향한 마음이 확실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늦게까지 일하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정숙 씨는 보이지 않았죠. 정숙 씨,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어 방을 들여다보니 정숙 씨가 소파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저를 기다린 것 같았죠. 잠옷 차림으로 책이 가슴팍에 놓여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다정하게 속삭이니 정숙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머, 대영이 왔구나. 몇 시니?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정숙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걱정돼서. 저녁 식사 데워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 씨나 어서 주무세요. 손을 내밀자 정숙 씨가 조용히 잡았어요. 일어서는 순간 정숙 씨가 중심을 잃고 제게 기대었어요. 저도 모르게 껴안은 자세가 되어 두 사람의 몸이 가까이 붙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정숙 씨는 제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고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동자에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긴장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정숙 씨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영아,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무슨 의미세요? 너도 나도 외로워하고 있잖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지탱해주고 있는데 숨어 지내느라 힘들어하고. 정숙 씨의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유정이 생각을 하면 유정이는 분명 허락해 줄 거야. 엄마니까 알 수 있어. 정숙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대영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제 마음속에 망설임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정숙 씨를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는 제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죠. 정숙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용기를 내서 정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자는 붙이지 마. 알겠어요, 정숙. 이름을 부르자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치 오랜 외로움에서 해방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져서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첫 입맞춤은 다정함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숙의 방으로 가서 둘이서 앉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조용히 손을 맞잡았어요. 대영아, 부드럽게 해줘. 정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정숙을 안고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어요. 응, 괜찮을 거야. 따뜻한 감정에 휩싸이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정숙과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의 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조용히 어루만졌어요. 대영아, 이런 늙은이여서 미안해. 정숙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은 아름다워.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지자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에 닿았어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만지고 만져지는 것도. 침대에 걸터앉은 정숙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조용히 기대었어요. 그녀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전해져 왔죠. 긴장돼? 응, 조금. 그래도 기뻐. 정숙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자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잠옷의 단추를 풀었어요. 정숙도 떨리는 손으로 제 셔츠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영아, 나도 이제 점지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정숙의 어깨가 드러나자 저는 조용히 그곳에 손을 댔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녀의 피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나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로의 긴장감은 서서히 풀려갔어요. 대영아, 나도 만져도 돼? 응, 물론. 정숙의 손이 제 몸에 닿았고 그 따스함에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격쳐지고 천천히 하나가 되는 느낌. 괜찮아? 아프진 않고? 응, 괜찮아. 다정하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자 정숙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제 등에 손을 둘렀어요. 아, 대영아.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와 여자로서 맺어졌어요. 정숙 사랑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대영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정숙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편안한 표정에는 오랫동안 느껴왔던 외로움이 사라져 있었죠.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도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유정이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결코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정숙과의 새로운 인연은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영아,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요. 서두르지 말아요. 정숙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정숙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빛이 돌고 있었어요. 안녕, 대영아. 잘 잤어? 응, 정숙도 잘 잤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죠. 어젯밤 고마워. 정숙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제가 더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주방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반려자로서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숙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느꼈던 죄책감도 점점 사라져갔죠.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숙의 뒤에서 안아주자 그녀는 행복한 듯 미소 지었어요. 뭐든 맛있어. 정숙이 만드는 거라면 이런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어느 날 유정이 사진을 보며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정아, 허락해줘. 엄마, 대영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저도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유정아, 고마워. 정숙도 나도 내가 이어준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아직 우리의 관계를 모릅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직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대영아,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밤 정숙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우리 관계가 언젠가 주변에 알려지게 될 거야. 그때 유정이 아이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확실히 중요한 문제였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 솔직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정숙은 안심한 듯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예전부터 알던 분을 만났어요. 대영 씨, 잘 지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정숙을 소개하니, 아, 장모님과 같이 사시는군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와 정숙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네,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말했어요. 대영아, 우리 관계는 세상에서 이해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응, 맞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나이 차이나 세상의 시선 등 넘어야 할 벽이 아직 많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반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있고 새로운 행복의 형태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대영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딸의 남편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나이와 위치를 뛰어넘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싸우면서도 새로운 행복을 찾은 우리. 앞으로도 둘이서 서로를 지탱하고 진심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유정이가 이어준 인연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은 결코 그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추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정숙의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사랑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인생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믿으며 앞으로도 둘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